이 상황에서 폴란드 정치도 당연히 유럽 정치가 주변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휩쓸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지나고 폴란드는 러시아가 직면한 적이에요. 그래서 두다 정권, 무기를 구매한 두다 정권에서는 내부의 적에 가까운 친러주의자가 공직을 차지하면 위험하다고 여겼는지 여당과 함께 친러 성향이면 재판 없이 공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끔 착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면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중도주의자들이 국민의 권리를 뺏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반발이 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 저요. 그냥 링에서 잘 싸울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가끔씩 통과시키는 멍청한 것들이 있어요. 정치인 중에. 그래서 시민들은 민주주의 탄압이라면서 바르샤바에서 시위가 펼쳐집니다. 해당 법안이 도널드 투스크 전 EU 상임의장, 유럽의회에서 상당히 높은 직위였어요. 상임의장이 2025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지 못하게 만드는 점을 노린 것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 선거 결과에도 도널드 투스크 내각이 이깁니다. 결국 우리 무기를 구매했던 사람과 총리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친유럽 정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유럽인민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무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해왔고 이게 폴란드가 2차 수출이 잘 안되고 독일, 프랑스 카르텔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2022년 방산개혁을 했던 사람은 반대 정당인 마테오시 야쿠프, 이름도 어려워, 모라비에츠키, 이 사람입니다. 즉 요렇게 지금 현재 대립되고 있고 요 정권이 끝나고 요 정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본진인 독일의 머스크가 가서 지원해서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이게 나치 경례라고 갖다 붙이는 배경입니다. 독일의 나치몰이를 가보죠. 유럽, 특히 독일이 얼마나 작용화되었는지 이해할 겁니다. 현재 질서자유주의를 추구하는 AFD는 극으로 몰리고 있는데 비스마르크 사회주의인 인민당과 사회주의인 사회당의 싸움 중입니다. 마르크스 사회주의죠. 독일에는 질서자유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야, 독일 국민놈들 못 믿겠다.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 자유주의자면 케인즈주의는 그냥 재정사회주의다라고 할 정도로 자유주의에 독일 로컬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주의가 저 전체주의를 비판하면서 사실 그 반대편도 사회당이었거든요. 삼인당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 같이 비판을 하니까 사회주의자 입장에서는, 특히 마르크스 사회주의자 입장에서는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국가사회주의나 저기 그 공산당이나 아니면 삼인주의나 다 똑같다.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되니까 친마르크스주의로 새로 포지션을 합니다. 이성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감성주의로 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겪은 PC주의예요. 그리고 러시아와 그 다음에 독일에 대한 아주 깊은 사죄를 하면서 환경주의 가고 페미니즘 가고 그리고 이거에 반대하는 것들 다 검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마르크스주의가 유럽에서 생존한 겁니다. 유럽 커뮤니즘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신자유주의에선 봐줬죠. 자유주의화 되면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그 안에서 이 신자유주의를 이겨보겠다고 신마르크스주의가 대두되었는데 중국은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유럽은 중국이랑 같이 해먹고 있고 신마르크스주의가 신자유주의를 잡아먹은 게 사실 현실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락다운 때 있잖아요. 독일 시민들도 당연히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좌파들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나치 파시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낙인 찍힐까봐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머스크가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머스크가 이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게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 주류 언론에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잖아요. 하지만 그게 언론의 자유 안에서 일어나고 그냥 맞싸우는 방식으로 미국이 간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입을 다물고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이란 건 원래 부딪히고 맞싸우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다 보니까.
그걸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저 독일의 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좌파들이 독일 유학파, 독일계들이 상당하거든요. 독일파. 그리고 독일 따라서 한국을 만들려는 정치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반발하니까, 그간의 정책들에 반발하니까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자기네들 할 때는 민주주의라 하면서 반대쪽에 하면 극우고 저건 민주주의 한다,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이 짓거리 하는 겁니다. 독일이 이민하는 쪽도 딱 그들이 이상국가라 생각하는 한국인들가요. 마르크스 총본산 전 세계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저 장담하건데 우리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10년쯤 지나면 유럽보다 한국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PC주의 한 산업이나 PC주의 한 국가 중에 멀쩡히 돌아가는 곳 어디 있습니까? 진성은 상관없어요. 애플은 진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유럽 보십시오. 지금 현재 무너지죠. 캐나다 무너지죠. 잘 나가던 국가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마블 무너지죠. 디즈니 무너지죠. 10년쯤 지나면은 우리보다 훨씬 안 좋아질 겁니다. 게다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쟤들 균형경제 허상이란 거 여러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왜 물가가 싸냐? 뭐 물가가 싸겠지. 그냥 난민 받아가지고 저렇게 싸게 마피아로 돌리고 마약 풀고 그럼 싸지. 거기에다가 정부 보조금 지원하고 세금 높이고 단지 청년들이 죽지. 자, 다시 JD 벤스로 돌아가죠. 유럽 저거 적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폴란드에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중국과 연대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고 있고 중국의 인류 공동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경제 공동체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진핑이 프랑스와 독일에게 제안한 게 뭐냐면은 보건 공동 인류 공동체를 만들자. 그게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팬데믹 협약이에요. 문재인이 거기에 동의했죠. 이걸 기반으로 사회주의와 수단을 써서 무엇이든 주권국가를 없애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확대주의죠. 이거 사실 미국을 좀 더 체계적으로 뜯어먹겠다. 국제협의로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 난민 받으라는 것도 이거고요. 이게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빌 게이츠의, 그냥 빌 게이츠는 얼굴일 뿐이에요. 그냥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여기에 된다면서 기후위기, 환경주의, 채식, 그리고 페미, PC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 이런 걸 말했다고 환경, 그 이전에 CDU 출신이었던 그 안보국장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너는 이제 극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의 내러티브가, 이건 극우적인 내러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를 썼다. 이거 연결된다. 이렇게 이은 겁니다. 그럼 너네는 학살과 연결되어 있겠네?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박사들이 기후위기에 연결되어 있고 벌레식이 지구 환경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있잖아요. 텍사스 주 의사당에다가 미국 심장협회 사람들이 와서 설탕과 그 다음에 가공식품의 색소 이걸 빼지 말아달라 라고 항의를 하러 왔습니다. 심장협회 사람이. 거기에 펩시코라든지 여러 가지 탄수화물 가공식품 기업들의 후원이 들어가거든요. 채식이 육식보다 건강한 건 아무 연관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는 건 설탕이고요. 가공식품이요, 과식이며 식물성 기름입니다. 단지 구운 고기는 삶은 고기보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육식을 많이 해서 30대, 40대에 죽진 않아요. 통곡물 없는 채식을 많이 해서 죽는 비건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쟤네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밝혀진 식물성 기름 중에 좋은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올리브 오일. 우리나라는 들기름이죠. 오메가6 때문에. 그리고 이 비만을 권유하던 인플루언서들 거의 40을 못 보고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식용공초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세계를 구하기 위해 콩은 기후위기에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지 않은 정치임에서 동시에 좌파들이 돈을 뿌리니까 소비 부양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소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저쪽에서 정부에서 해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비를 계속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계속 땡기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먹을수록 음식을 조절하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내셔널리즘 반대편에 서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신마르크스주의 전략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폴란드에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한국은 내셔널리즘 자각론이 펼쳐질 때 무기 팔 곳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자체적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이 무기 수출은 정부 간의 계약이에요. 러시아 무기를 모두 한국 무기로 교체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도 이 때문이고 그리고 정부를 믿지 않으면 무기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단순 품질로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국 무기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유럽 의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매번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유럽은 친유럽주의와 자국주의로 갈라져서 독일, 프랑스 카르텔, 자국의 내셔널리즘을 연결됩니다. 거기에다가 유럽 의회에서 따로 동유럽에 투자하는 돈 같은 것들도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친유럽주의는 또 친중이고 거기 아시아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험이 돼요. 이게 국뽕식으로 볼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각론을 펼치는 정권과 거래해야 되고 이건 자유진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유럽 애들이 친중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독일이 중국의 인프라를 많이 때려 박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시아의 위기를 러시아처럼 똑같이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글로벌이고 애국 보수가 글로벌에선 극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인류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이 지금 현재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이념, 문화, 동맹 모두 달라요. 트럼프 행정부가 무임승차란 단어를 쓰는 이유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군대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든 걸 무임승차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인류 공동체,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거버넌스가 지구상의 디폴트 값이 되는 날이 오는가 라면서 뭉치고 있어요. 이건 신마르크스주의자든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든 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저변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